여러분들 이 얘기를 끝까지 듣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가 70인데 우리 나이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기계 다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에요. 남편 일찍 잃고 혼자서 딸 하나 키워왔는데 그동안 허리 굽혀 일해서 모은 돈이 딱 1억 원이었거든요. 그 돈이 전부였어요. 우리 현숙이 시집 보내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현숙이가 32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가난해서 딸 결혼시킬 돈도 제대로 못 모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요새는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해야 한다니까요. 은행 업무도, 공과금도,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도요. 처음엔 현숙이가 다 해줬는데 얘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내가 조금씩 배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했어요. 특히 인터넷 뱅킹이 제일 무서웠어요. 돈이 사라질까 봐서요. 그래도 현숙이가 엄마, 이제는 은행 가서 줄 서지 말고 집에서 폰으로 하세요. 훨씬 편해요 라고 하길래 떨리는 마음으로 배워봤죠. 처음에는 계좌 잔액 보는 것도 무서워서 현숙이 옆에 앉혀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뭔가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목이 이 기능 안 켜면 카드 번호 싹 다 털립니다 였어요. 깜짝 놀라서 영상을 봤죠. 그런데 말이 너무 빨라서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뭔가 클립보드가 어쩌고 보안 설정이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영상 따라서 폰 설정을 만져봤어요. 여기저기 버튼을 누르다가 뭔가 클립보드 접근 차단 같은 게 나오길래 아, 이게 그 보안 기능인가 보다 하고 켜뒀어요. 그런데 정작 그게 뭔지는 잘 몰랐죠. 그냥 켜두면 좋다니까 켜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설마 나 같은 할머니한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TV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나처럼 별것도 없는 할머니를 누가 노리겠어요? 1억 원이 내게는 전 재산이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리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을 켜두고는 금세 잊어버렸어요. 워낙 폰 기능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어요. 현숙이랑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가끔 동네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런 일상이었죠. 현숙이는 그때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예비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집안에서는 예단이니 예물이니 하는 게 부담스럽긴 했죠. 1억 원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집 보증금도 보태주려니까 빠듯했어요. 그래도 딸 결혼이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 작은 설정 하나가 나중에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유튜브 영상을 본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비록 그 순간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말이에요. 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현숙이는 회사에 갔고 나는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점심때쯤 되니까 졸음이 와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띵 하고 알림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광고 문자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한 문자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여서 폰을 들어봤죠. 화면에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신한은행 출금 알림 1억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1억 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이 사라졌다는 알림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로그인하는 것도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어요. 간신히 들어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잔액이 0원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억 12만 3,450원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현수가 딸을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현숙이가 회사에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현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현수가, 엄마가 큰일 쳤다. 네, 뭔 소리세요? 무슨 일인데요? 돈이 없어졌어. 전화 저쪽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현숙이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 자금 1억 원. 다 사라졌어. 휴대폰에 출금 알림이 왔는데 뭐라고요? 현숙이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에 차분하던 우리 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죠? 1억 원이 없어졌다고요? 정말이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해? 지금 통장 잔액이 0원이야. 전화 저쪽에서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숙이가 의자에서 주저앉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 돈 제 결혼 자금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미안해, 현수가. 엄마가 미안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 뒤로는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현숙이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내 심장도 쿵쾅거리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엄마, 지금 당장 집에 갈게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현숙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분명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평소처럼 그냥 집에 있었을 뿐인데 한참 뒤에 현숙이가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로 내 옆에 앉아서 휴대폰을 달라고 했어요. 현숙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에 화장을 곱게 하고 다니는 애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죠. 엄마, 정확히 어떤 알림이 왔는지 보여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현숙이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1억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는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나도 옆에서 같이 봤는데 정말 깨끗하게 0원이었어요. 오늘 오후 1시 23분에 1억 원이 출금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엄마, 이 돈 없으면 결혼 못해요. 현숙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예단도 못 맞추고, 예물도 못 사고, 신혼집 보증금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 집에서 뭐라고 할지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딸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딸 결혼시키려고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리다니. 나 때문에 딸의 결혼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수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사라질 리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견숙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던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이상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뭔가 클릭하셨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잠깐 누워 있었을 뿐인데 현숙이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면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현숙이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전자금융 사고 신고 방법을 찾아보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숙이가 예비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면서요.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나중엔 울음소리로 바뀌었어요. 오빠, 죄송해요.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현숙이가 거실로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 오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무서워서 대답도 못했어요. 결혼 자금이 없으면 일단 결혼식을 미루자고. 그리고 오빠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냐고 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딸의 결혼을 내 손으로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현수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뭐해요? 돈이 돌아와요? 현숙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죠. 엄마는 왜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면서 혼자서 은행 업무를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 해도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견숙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거실에 혼자 남겨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은행에서는 전자금융 사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명확한 해킹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경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고요. 그 사이에 결혼 준비는
완전히 중단됐어요. 예식장 계약금은 이미 내버린 상태였고, 신혼여행 예약도 취소해야 했어요. 웨딩드레스 맞춤도 중단됐죠. 현숙이는 매일 울면서 친구들한테 결혼이 무산될 것 같다고 전화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일주일 뒤에 왔어요. 예비사위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평소에 자상하시던 분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분 씨,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어떻게 진행해요? 저희도 체면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만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니까 집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숙이도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말에 현숙이가 펄쩍 뛰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원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결혼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결국 그분들은 결혼을 무기한 연기하자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사실상 파혼 선언이었죠. 현숙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했어요. 엄마, 내 인생 다 끝났어요. 32살에 이렇게 되면 다시 언제 결혼해요? 현수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 그렇게 고집했어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현숙이가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죠.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화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거라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정을 취해요? 딸의 결혼을 망쳐놓고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현숙이는 나와 말도 제대로 안 하려고 했어요. 밥상을 차려줘도 별로 안 배고프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침에 잘 잤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했어요. 제일 힘든 건 현숙이가 나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원망과 실망이 가득한 그 눈빛. 평생 엄마를 믿고 의지했던 딸이 이제는 나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밥을 해줘도 괜찮다며 밖에서 사 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아예 나를 피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현숙이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응, 결혼은 무산됐어. 우리 엄마가 돈을 다 날려먹었거든. 1억 원을. 내가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딸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섰어요. 딸이 잠들어 있는 새벽 4시쯤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사라지면 딸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딸의 인생을 망쳐놓고 어떤 낯짝으로 살아가겠어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어요. 저기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딸도 더 이상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난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새벽 한강 다리 위에서 휴대폰이 울렸을 때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아마 또 광고 문자겠거니 했죠. 그런데 계속 진동이 와서 혹시 현숙이가 깨서 나를 찾는 건 아닌가 싶어서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아니라 알림이었어요. 화면에 뭔가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클립보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클립보드가 뭐고 접근 차단이 뭔지.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본 유튜브 영상이 생각났어요. 그때 무심코 켜뒀던 그 설정 말이에요. 이게 뭐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만져봤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안 알림 기록을 보니까 악성 앱 접근 시도 차단됨이라는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어요. 혹시 돈이 실제로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은행에서 출금 알림이 왔고 통장 잔액도 0원이었는데 주위에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 앱을 다시 열어봤어요. 로그인하는 것도 손이 덜덜 떨려서 어려웠지만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좌를 확인해 보는데 이게 뭐야? 잔액이 1억 12만 3,450원 그대로 있었어요. 며칠 전에 분명히 0원이었는데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잘못 본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1억 원 출금 기록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마지막 거래가 한 달 전에 현숙이가 용돈 받아간 50만 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출금 알림을 받았고 통장 잔액도 0원이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주위에 벌벌 떨면서도 폰을 계속 만져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봤죠. 클립보드 차단, 가짜 출금 알림, 피싱, 이런 단어들로요. 그랬더니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악성 앱이 클립보드를 통해 은행 정보를 빼내려다가 차단됨. 가짜 출금 알림으로 사용자를 속이는 새로운 수법 등장. 클립보드 보안 기능으로 피싱 시도 막아내.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출금 알림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한 건데 며칠 전에 무심코 켜둔 보안 기능 때문에 실제 피해는 없었던 거죠. 그럼 돈이 안 없어진 거야? 다시 한번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1억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푼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다리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의 눈물인지 억울한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휴대폰 기능 하나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그제야 며칠 전에 본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무심코 켜둔 클립보드 차단 기능이 악성 앱의 접근을 막아준 거였어요. 만약 그 기능을 켜두지 않았다면 정말로 돈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며칠 전에는 통장 잔액이 0원으로 보였던 걸까요? 그것도 궁금해서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일부 악성 앱은 화면을 조작해서 가짜 잔액을 보여주기도 함.
피싱 앱이 정상 앱처럼 위장해서 잘못된 정보 표시. 아, 그러니까 내가 본 영원 잔액도 가짜였던 거예요. 악성 앱이 화면을 조작해서 마치 돈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였죠. 그런데 클립보드 차단 기능이 실제 해킹은 막아준 거고요. 정말, 정말 다행이야.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돈을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딸의 결혼을 망치지 않았다는 게 제일 다행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새벽 5시였어요. 현숙이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나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서 다시 한번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1억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클립보드 차단 기능 설정을 자세히 봤어요. 악성 앱의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합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켜뒀는데 이 작은 기능 하나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였어요. 오전 7시쯤 되니까 현숙이가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거실로 나오는데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현수가, 엄마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클립보드 차단 알림을 받은 것, 인터넷 뱅킹을 다시 확인해 본 것,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 모든 걸 다 말해 줬어요. 현숙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직접 내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더니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엄마, 정말로 1억 원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로. 그래, 며칠 전에 본 것은 다 가짜였어.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거야. 현숙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걱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엄마를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괜찮다, 현수가. 엄마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거실에서 한참을 울면서 안았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거였어요. 그날 오전, 현숙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민준이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며칠 전에 결혼을 미루자고 했던 그 전화를 다시 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였죠. 오빠, 나야. 예전에 큰일 났다고 했던 그 일 말인데, 사실은 현숙이가 전화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가짜 출금 알림이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현숙이가 인터넷 뱅킹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니까 그제야 이해하더라고요. 정말 돈이 그대로 있다고? 그럼 결혼 준비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전화 너머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정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친구도 우리 현숙이랑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루자고 한 거였죠. 그 다음에는 민준이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며칠 전에 파혼을 운운하시며 집에 오셨던 그분들한테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였죠. 처음에는 황당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미안해 하시면서 다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셨어요. 사돈어른, 저희가 너무 성급했네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시죠. 저도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실 그분들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1억 원이 사라졌다고 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말에 양가 가족이 모여서 다시 결혼 계획을 세웠어요. 예식장 계약은 다행히 취소하지 않았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고, 웨딩드레스 맞춤도 다시 시작했어요. 신혼여행 예약도 다시 했죠.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현숙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며칠 동안 죽은 사람처럼 지내더니 이제는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야? 스마트폰이 위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제대로 설정하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나도 그동안 스마트폰을 무서워하기만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숙이가 나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클립보드 차단 기능 말고도 다른 보안 기능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피싱 문자 차단, 악성 앱 설치 방지, 이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이런 기능들이 다 있었어요. 엄마,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켜두면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럴게. 이제는 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무슨 소리세요? 제가 엄마 딸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원래 계획보다 2주 정도 늦어졌지만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된 거죠.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은 현숙이를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곱게 자라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 키워주시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주시고, 뭘 고맙다고 그래. 엄마로서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번 일로 깨달았는데,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스마트폰 배우시고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나는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 직장에서 현숙이가 부케를 던질 때 나는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 결혼식이 무산될 뻔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현숙이를 배웅하면서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사는 거였는데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날 밤 나는 스마트폰으로 현숙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전에는 문자 보내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현숙아, 신혼여행 잘 다녀와. 엄마는 집에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보내. 얼마 안 있어 현숙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도 혼자서 조심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쓰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사랑해요.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일이 우리 가족한테는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며칠 동안은 지옥 같았지만 그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나는 딸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됐고, 현숙이도 내가 얼마나 딸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제대로 알고 쓰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작은 클립보드 차단 기능 하나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으니까요. 요즘에는 동네 할머니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줘요. 스마트폰 무서워하지 말고 보안 기능 제대로 설정해서 쓰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자식들한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꼭 물어보라고 하죠. 한 달 전만 해도 스마트폰 때문에 딸의 결혼이 무산될 뻔했는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 덕분에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세상 참 신기한 일이죠. 현숙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자주 안부를 묻어요. 그리고 가끔은 남편이랑 같이 집에 놀러와서 저녁을 해 먹곤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차요. 지금 내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희망이 있어요. 딸도 잘 결혼했고, 나도 스마트폰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